자, 요거 알고 보셔야 돼. 뭐라 하면 할 때 요소가 몇 개인가 요거 알고 보셔야 돼. 자, 1호 한번 읽어봅시다. 박스에 시작. 중개라 함은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뭐라 하면 말한다 했죠? 자, 보세요. 요 중개 개념을 이해하시기 전에 요거부터 먼저 보시죠. 민법이란 과목에서 배우신 내용. 지금 배우시는 6과목은 시험 과목이죠. 시험 과목이란 말은 시험에 응시할 것이고, 응시하여 오늘 배우시겠지만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그 사람을 공인중개사라 불러요. 그러면 지금 공부하시는 1차 목표는 공인중개사가 되게 한 시험이죠. 그럼 공인중개사 된 다음에 자격증 받았겠죠? 그걸 가지고 뭐 할 때 써먹으려고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거나 소속 공인중개사 되어서 부동산에서 당사자 간의 계약을 도와주는 중개 업무에 써먹겠다 그 말이죠. 궁극적으로는 6과목은 여기에 필요한 6과목을 배우신다고. 부동산에서 일할 때 필요한 6과목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배우시는 과목 중에서 민법이란 과목은, 민법은 사법이다는 말은 개인 간의 관계를 정한다 그랬죠.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계약을 합니다 할 때 당사자가 매도인과 매수인 간 매매 계약, 임대임차인과 간의 임대차 계약처럼 당사자, 개인 간의 직접 계약은 어디서 배우신다고? 민법에서요.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배우시는 민법이죠. 계약금 계약을 합니다. 중도금 지급합니다. 잔금 지급한다. 잔금을 지급하면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 가져오는 대가로서 줄 돈 다 줬다 그 말이죠. 그걸 반대급부 이행 완료를 하고, 그럼 돈 다 받았으니까 매도인은 소유권 넘겨줘야 되겠죠. 요걸 배우는 게 민법이라고. 이행 과정에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잔금 지급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이라 하고, 매도인은 언제까지 줄래 독촉하죠. 그걸 법대로 표현하면 이행을 최고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하고 배상 청구한다. 요걸 배우는 게, 개인 간의 다툼을 배우는 게 민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지금 하기 전, 시험 공부하기 전 상태하고 공부를 하시고 내년에证을 따시고 실무 교육을 받아서 계약서를 쓸 줄 아는 단계하고 나눠보시면, 공부를 하기 전 상태는 아파트 팔고 싶다. 여전히 매도인이 매수인하고 직접 만나서 계약할 수? 내 물건 내가 팔 땐 직접 매수인 만나서 계약할 수? 그걸 배우시는 과목이 뭐라고요? 민법이라고. 거래 위험성이 있나 없나요? 위험성을 부담하더라도 내가 직접 계약하는 건 언제든지 자유예요. 근데 거래 위험성이 있다 그 말은 거래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계약서를 직접 써본 경험이 없으니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때 하는 게 뭐예요? 누구 찾아가고? 부동산 찾아가죠. 찾아가서 내가 매매 계약을 하고 싶으니까 소장님이 뭐 해달라고? 매매 계약을 뭐 해달라고? 중개해달라고 의뢰하겠죠. 그래서 민법에서는 계약 당사자가 직접 계약을 배우시기 때문에 매도인과 매수인 간 매매 계약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공인중개사법은 이런 당사자가 민법에서 배우시는 직접 계약을 공인중개사법에서 배우시는 게 아니고, 매매 계약을 하고자 하는 매도인이 부동산 찾아와서 뭐 해달라고요? 매매 계약을 중개해달라고 의뢰하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에서 표현은 매도 중개의뢰인, 매수 중개의뢰인. 부동산에 찾아온 손님 이름이 뭐라고요? 중개의뢰인. 그 중개해달라고 의뢰받았으니까 소장인 개업공유에서는 물건 내놓고 하십시오. 뭐 해드리겠다고? 중개해드리겠다라고 손님하고 체결되는 계약이 뭐 해달라고요? 중개해달라고 의뢰하고 중개해드리겠다라고 승낙해서 체결되는 계약이 중개계약이에요. 그러면 중개란 말은 다른 어떤 과목에도 없고 공인중개사법에서만 중개란 개념을 써요. 그럼 중개계약은 누구하고 누구 간 계약이다? 중개의뢰인하고 개업공유중개사 간 계약이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민법에서 배우시는 매도인과 매수인 간 매매계약, 직접 매매계약 요 영역에는, 민법에서 배우신 여기에는 중개란 개념이 있나요 없나요?
있을 수가 없죠. 중개 개념은 계약 당사자인 매도 매수인 이외에 제3자인 소장이 개입해서 계약을 도와주는 게 중개죠. 그러면 여기 중개란 개념은 직접 계약이 아니고 그 말은 거래 당사자 매도 매수인이 직접 만나서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것은 어디서 배우시고 이건 민법 영역이죠. 당사자 간 직접 계약은 민법에서 배우신다고. 그러면 중개 개념은 여기는 중개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중개란 개념은 당사자 매도 매수인 간에 개입하여 계약은 민법에서 배우시면 법률 행위를 합니다. 계약인 법률 행위를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도와주는 거죠. 알선하는 게 중개이다. 당사자 간의 계약을 법률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중개 개념의 기초예요. 그러면 요소는 뭐에 대하여 어떤 계약을 알선하는 것이 중개인가 이렇게 체크하는 게 시험 공부예요. 그러면 첫째 줄에 제3조부터 중개 대상물까지 밑줄하시고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입니다라고 할 때는 다른 물건이면 안 되고 좀 이따 배우시겠지만 3조에 정하고 있는 중개 대상물 5가지 이어야 됩니다. 좀 이따 보시면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어떤 계약을 도와주는가 중개 대상물 괄호하시고 그 다음에 당사자 간의 그 다음에 매매 교환 임대차 괄호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임대차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 중개인데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당사자 간 매매 교환 임대차 행위만 알선하는 것이 중개가 아니고 뒤에 뭐가 붙어 있고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그 밖의 권리 괄호 기타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도 중개이죠. 중개라 하면 말한다 할 때 이렇게 확인하셔야 돼.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매매 교환 임대차 뒤에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말하는 것, 알선하는 것. 중개 대상물이 인간인가 중요하고 매매 교환 임대차 행위 알선뿐만 아니고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은 행위 알선하는 거 4가지를 체크하셔야 돼. 그러면 용어의 정의에서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 하면 말한다 할 때는 법에서 사용하는 요소가 들어가 있으면 옳은 지문이고 불필요하게 확장 붙여버리면 틀리고 빼면 틀린다 그랬죠. 됐어요? OX 해보세요. 중개라 하면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일정한 보수란 요소는 여기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불필요하게 더 붙여버리면 개념이 확장되니까 틀렸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요. 중개라 함은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계속 반복적이란 말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보수란 말이 필요 없다. 그 말은 이런 내용의 알선만 했다면 무상이어도 돈을 받지 않아도 중개이다. 무상이어도 중개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성이 필요 없다. 그 말은 1회만 해도 중개이다. 이다. 그 요소 파악이 정확하게 되셔야 이런 말이 들어가서 틀렸구나. 이런 말이 들어가서 틀렸구나 아신다고. 이건 붙여서 틀린다 그 말이죠. 세 번째요. 중개라 함은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매매, 교환, 임대차만 들어가면 이게 빠지면 틀린다 그 말이에요. 뭐가 붙어서 틀렸는지 빠져서 틀렸는지 이걸 체크하는 게 뭐라 하면 말한다. 용어의 정의예요. 세 제2조인데 왜 제3조라고요? 용어의 정의는 2조에 정하고 있는데 6가지를 중개 대상물은 3조에 정하고 있다고. 제가 아무리 헛소리를 좀 해도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이거 됐죠? 뭐가 붙었는지 빠졌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확장되는 개념이 중개업이에요. 3호 있죠, 3호. 시작.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중개업은 세 가지요. 첫째 줄에 다른 사람의 의뢰 밑줄 하시고 의뢰 동그라미.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어야 됩니다. 의뢰에 의하여. 두 번째 일정한 보수를 받고 밑줄 하시고 받고 동그라미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 밑줄 하시고 중개를 뭐로 행하는 것? 업으로 행하는 것. 업 동그라미.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중개업이다 할 때는 법대로 표현하면 중개업이라 하면 몇 가지?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중개 개념은 여기도 공통이죠. 이 중개는 공통 개념 아니야? 여기 중개라고 쓰고 있으니까. 중개업을 나눠 쓰면 중개업이라 하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맞죠? 요 중개 개념을 여기에 넣어도 같아야 되겠죠? 중개업이. 중개업이라 하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뭐에 대하여?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뭐로 하는 것? 요 알선하는 것을 뭐로 행하는 것? 업으로 행하는 것. 요 용어를 여기 넣어도 같아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러면 중개업은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할 때 요걸 달리 표현하면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다. 공부하실 때 의뢰에 의하여 중개 계약에 의해 나오면 다른 과목에는 의뢰한다, 중개한다 이런 말은 없어요. 공인중개사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다 그 말은 부동산에 누가 왔다고? 손님이 왔다고? 손님 이름이 뭐라고요? 중개 의뢰인이 소장 가게에 와서 뭐 해달라고? 중개해달라고 의뢰했죠. 그 소장은 내놓고 하십시오. 중개드리겠다. 승낙하게 되면 부동산 찾아온 손님하고 소장 간에 체결되는 계약이 뭐라고요? 중개계약. 그러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그 말을 달리 표현하면 중개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는다. 업의 목적은 벌어서 먹고 살겠다는 거죠. 벌어서 먹고 살겠다는 생계 유지죠. 생계 유지하려면 돈을 벌어야 되죠. 일정한 보수를 받고 그 말은 영리 영업성이 있다 없다? 영업성을 가지고 일정한 보수를 받고 그 말은 영업성을 가지고 그 말이고 계약을 알선하는 중개를 뭘 한다? 업을 한다 말은 영리 영업성을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업이다. 그러면 중개업이라 하면 의뢰에 의하여 받고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오죠. 세 가지. 달리 표현하면 중개업은 어떤 계약에 의하여? 중개 계약에 의하여 뭘 가지고? 영업성을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뭐 하는 것? 중개하는 것도 같은 말이고 이해하셔야 돼. 네? 그럼 보세요. 여기 단순 계약을 알선하는 중개 개념에는 일정한 보수를 받고란 말이거나 계속 반복성이 들어가면 틀리죠. 그러니까 무상이어도 중개고 일회만 해도 중개에 해당한다 할 수 있지만 업이 되려면 반드시 보수를 받아야 하고 영업성을 가져야 되고 업을 한다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뭐라 하면 말한다 할 때는 세 가지를 따져보시고 변형시켜서 해당한다 포함된다 볼 수 있다 할 때는 변형해서 나온다고 그랬죠. 최근 시험은 중개하고 중개업의 핵심적으로 차이점 나는 게 이 두 가지죠. 지금 보수를 받을 필요 없이 중개이다. 1회만 해도 중개이다. 근데 업은 반드시 보수를 받아야 업이고 계속 반복적으로 업으로 해야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뭐라 하면 말한다가 아니고 이렇게 나와요. 중개업에는 중개업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도 포함된다. 중개업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도 포함된다. 포함된다, 해당한다, 볼 수 있단 말은 법대로 쓰는 게 아니고 법에 정하고 있는 요소가 빠져도 핵심적인 요소를 묻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단순 중개는 보수를 받을 필요 없이 중개인데 여기는 반드시 보수를 받아야 되고 여기는 계속 반복적으로 할 필요 없이 중개인데 여기는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되죠. 요 두 가지가 핵심적인 차이점이다 그 말이에요. 최근 출제는 중개업은 포함된다 나오면 해당한다 포함된다는 말은 변형이죠.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도 포함된다. 맞다 그 말입니다. 라 하면 말한다 라고 쓰고 있는 표현하고 이걸 변형해서 익혀 아셔야 돼. 이게 시험 공부는 이게 용어의 정의는 6월 달까지 내용이 똑같아요. 지금 공부해서 익혀 놓으셔야 돼. 그래야 3, 4월 달부터 모의고사 보실 때 이거 맞추고 나가셔야 돼.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을 해도 업에 해당한다. 두 가지. 갖춰도 업에 해당한다. 그러면 보수를 받지 않고 같은 말 뭐 없이 영업성 없이 거래 당사자에게 보수 지급에 대해서 약속했거나 당사자에게 보수 지급을 해달라고 요구한 행위는 약속 요구한 현재는 받은 상태입니까? 안 받은 상태예요. 똑같은 말이야. 받지 않고 같은 말 뭐 없이 영업성 없이 뭐만 했다고 약속 요구하는데 거친 것은 업이다니다. 업이라 볼 수 없다. 계속 반복성이 없이 같은 말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한 것은 업이다. 우연한 기회에 단 1회만 해도 뭐는 했지만 중견 했지만 보수를 받지 않아도 뭐는 했지만 중견 했지만 뭐로 볼 수 없다. 업이라 볼 수 없다. 이게 중개업의 가장 기본 판례예요. 자 그럼 보세요. 이제 핵심 단어가 가장 기초 단어가 중개 개념이고 수백 번 나오고 이건. 그 다음에 핵심 단어가 중개업이요. 방금 전에 목적 조항에 공인중개사법을 제정한 목적은 육성코자 하는 업이 중개업 아니냐. 그 중개업이 핵심 단어이고 중개업을 법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개업 공인중개사이고 개업 공인중개사 일을 대신 할 수 있는 사람이 소속이에요. 그 법조문 보시면 대부분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자 보세요. 식당도 영업 신고증이나 영업 허가증 걸고 하는 식당이 있고 무허가 음식점이 있나요 없나요? 무허가 음식점이다. 그 말은 영업 허가증은 걸지 않았지만 손님이 식당 와서 육개장 한 건 달라 그러면 앉으십시오라고 하죠. 그걸 음식 공급 계약이고 육개장 만들어 줬죠. 먹고 나갈 때 돈 받죠. 그것도 업이 다니다. 무허가 음식점도 업이죠. 업은 반드시 본업으로 하는 것만 업인가? 부업을 하는 것은 업 아니에요? 업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중개업은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업은 몇 가지 갖추면 세 가지 갖추거나 변형시키면 두 가지만 갖춰도 업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세 가지를 갖춰도 뭐이고 업에 해당되고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도 세 가지 갖추면 뭐이고 업이고 가게 간판에 컨설팅 사무소 간판을 걸고 있다고 간판 내용을 보면 주된 사업은 뭔데? 컨설팅 사업인데 컨설팅 사업의 부수에서 부업으로 세 가지를 갖춰도 뭐이고 업에 해당되고 은행 가면 대출 받아야 안 받아요? 대출 계약을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라 해요. 그럼 은행하고 대출 계약서 썼죠? 대출 받으려면 담보 잡아야지. 금전 소비대차 계약, 대출 계약에 소비대차 계약에 부수하여 세 가지를 갖추고 있다. 업이 다니다. 업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업은 누가 하는 것을 따질 필요 없이 몇 가지? 세 가지. 주된 사업인가 부수인가 따질 필요 없이 몇 가지? 세 가지 갖추거나 두 가지 갖추면. 나아가서 육개장 전문점이 있어요 없어요? 식당에 돈가스 전문집 있죠? 세 가지만 갖추면 특정한 물건 한 개만 취급해도 업이 다니다. 업이다. 최근 시험에 나왔던 거 좀 이따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일정한 보수를 받고 오로지 토지만을 대상으로 중개를 업을 한 것은 업이 다니다. 업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이어도 의뢰하여 받고 업을 한 것은 중개업이 다니다. 업에 해당한다. 부수주로 하여도 업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무허가 음식점은 업에 해당하지만 단속에는 걸린다. 단속에 걸린단 말은 단속 대상이란 말은 단속에 걸린단 말은 법적으로 허용된다 허용되지 않는다.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단속에 걸린다. 위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위법하니까 처벌 대상은 된다. 무허가 음식점도 업에 해당하지만 단속에 걸린다. 처벌 대상은 된다는 거야. 그 무허가 음식점에서 지금 단속에 현재 걸렸죠. 지금까지 팔아온 음식은 어때요? 유효 무효? 유효하듯이 등록을 하지 않은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이어도 업에 해당한다. 업에 해당하죠. 개업 공인중개사 소장이 아닌 사람이 업을 하고 있으면 단속에 걸린다. 처벌되겠죠. 현재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이 중개업을 하다 현재 단속에 걸렸어요. 지금까지 쭉 중개해온 계약이 체결되어 왔죠. 이 계약은 유효. 처벌 대상은 되지만 계약은 유효. 이게 다음 주 문제야. 중개업의 핵심 단어예요. 그래서 중개하고 중개업 개념을 비교하시는데 요소가 붙으면 틀린다. 아시겠죠? 이걸 빼도 틀린다. 아시겠죠? 요거 이제 보세요. 최근 시험에 나왔던 것이 중개업이라 하면 몇 가지 나와야 돼? 세 가지 나와야 되죠? 중개업이라 하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보수, 유무에 관계없이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보수, 유무에 관계없이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반드시 보수를 받아야 업이다. 자,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이 중개업을 하고 있으면 중개업은 맞지만 단속에 걸려서 처벌 대상이 된다면 공인중개사법에서 단속에 걸리지 않고 법적으로 허용되어서 적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중개업을 누구만? 소장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장만 적법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교해서 2호하고 이제 4호를 비교하시면 돼. 2호 공인중개사이죠. 시작. 공인중개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이 법 괄호. 자격을 취득한 자 밑줄하시고 취득 괄호하시고. 4호 개업 공인중개사 있죠? 시작. 개업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 법 괄호. 뒤에 개설 등록을 한 자 밑줄하시고 등록 괄호. 개념이 간단해서 틀리고 나와요. 공인중개사나 개업 공인중개사란 사람은 다른 어떤 법에도 없고 오로지 이 법, 지금 현재 배우시는 가리키는 법이 뭐예요? 공인중개사법이겠죠. 이 법인 공인중개사법이 공통이고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의 뭐?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를 공인중개사라 해요. 이 법이고 자격을 취득한 자. 개업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그죠? 여기는 등록 개념이에요. 그래서 책을 보시건 할 때 자격을 취득하고 자격을 취득한 자가 자격을 취득한 후 나오면 누가 되었구나. 취득이요. 취득. 공인중개사 이거는 생각하시면 되고 개설 등록을 한 자가 개설 등록 후 나오면 누구? 개업공인. 등록 개념은 개업공인사를 가리키고 취득 개념은 공인중개사 개념이에요. 이건 개념이 요소가 여기밖에 없죠. 취득한 자를 말한다 끝이고 등록한 자를 말한다 끝이죠. OX 해보세요. 기출문제처럼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개업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공인중개사하고 개업 공인중개사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따로 정하고 있는데 공인중개사라 함은 해서 끝에 취득한 자 끝이 나야지 뒤에 개업 공인중개사를 넣어버리면 공인중개사하고 개업 공인중개사를 같은 개념으로 쓰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등록한 자 끝이지 공인중개사 개념을 넣어버리면 똑같이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공인중개사를 같은 개념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3, 4월달에 맞추고 5월달에 모이고 틀리고 나와요. 공부량이 많아지면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공인중개사는 책에서 워낙 보시니까 그냥 정신 놓고 보면 이렇게 하고 나온다는 거야. 정확하게 취득한 자 끝, 등록한 자 끝이요. 말을 붙이면 틀려. 그러면 용어를 변형시키면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라 하면 이렇게 나오면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라 하면 말을 합치면 되죠. 이 법에 의한 자격을 뭐하고 취득하고 뭐한 자 개설 등록한 자까지 나와야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되는 것이지. 다시 공인중개사 개념 정의에 개업 공인중개사 넣으면 틀리고
개업 공인중개사 개념 정의에 공인중개사 넣어서 같은 말로 만들면 틀린다. 아시겠죠? 그러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등록하게 되면 개업공인중개사 되죠? 개업공인중개사가 혼자 중개업할 수 있나 없나요? 식당 혼자 해요? 못 해요? 업은 지가 단독으로 하는 거예요. 하다가 식당 일이 많아지면 직원 두죠. 부동산 하다가 이제 물건도 많이 확보되고 손님이 확보되니까 혼자기 버거우면 그때 가게 실장님 들 수 있다. 들 수 있는 실장님을 법에서 고용인, 고용되어 있는 사람, 고용인. 고용인 하기면 실장님인데 소속 공인중개사하고 중개보조원 두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은 일단 공통이 개업 공인중개사의 실장님이기 때문에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있겠죠. 네, 있고 개업 공인중개사 업무를 보조한다. 이건 실장님의 공통이에요. 이 두 가지는 꼭 비교하셔야 된다고. 그 5호 있죠. 5호. 시작. 소속 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괄호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일단 소속되어 있다. 소속 동그라미 끝에 보조 동그라미. 그건 고용인의 공통이에요. 소속되어 있다. 보조하는 자 보조 동그라미. 그럼 당연히 용어 정의 그대로 소속 공인중개사는 소속된 누구? 소속된 누구요? 당연히 소속 공인중개사는 앞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괄호 부분에 법인의 누구로서요?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누구인 자도 공인중개사인 자도 소속에 포함된다. 공인중개사 밑줄 하시고 포함 동그라미 하시고 포함되고 더 중요한 요소가 이겁니다.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되어 있나요? 괄호 밖에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밑줄. 직접 소속은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고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를 뭐 하는 자? 보조하는 자. 공인중개사 포함 체크하셔야 되고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 요소가 꼭 들어야 돼. 6호 읽어봅시다. 시작.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 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첫째 줄 소속 동그라미 끝에 보조 동그라미. 당연히 실장님 중에서 공인중개사인 실장님 이름이 당연히 소속 공인중개사이면 실장님 중에서 누가 아닌 자, 공인중개사 아닌 자 및 아닌 자, 그 말은 무자격자인 실장님이 누구라고? 중개보조원. 개업 공인중개사 각인의 실장님 중에서 공인중개사 아닌 무자격자입니다 하면 중개보조를 말하는 거나 이해하시면 되고 무자격자로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소속하고 업무 내용이 여기는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런 말이 있어 없어요? 절대 들어가면 안 돼.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들어가면 안 되고 중개 대상물에 대한 손님 데리고 현장 안내할 수 있다. 일반 서무할 수 있다. 이건 뒤에 중개 업무와 관련된 뭐라고 표현해요? 단순한 업무만 보조하는 자죠. 그래서 간단히 비교하시면 실장님인 고용인 중에서 공인중개사인 실장님 소속 공인중개사, 무자격자이고 공인중개사가 아닌 실장님이 중개보조원. 그래서 업무도 중개업무를 직접 할 수 있는 실장님은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업무를 일체 할 수 없는 사람은 보조원. 됐죠? 그러면 여기 보조원 개념 정의에 쓰고 있는 현장 안내 일반 서무처럼 단순한 업무는 용어 정의에서 중개보조원 개념 정의할 때만 쓰고 있죠. 그럼 이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단순한 업무는 중개보조원만 할 수 있겠나요? 개업 공인중개사도 할 수 있겠나요? 혼자 중개업을 하고 있으면 손님 대우고 현장 안내도 지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속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보조원 개념 정의에 들어가 있는 이 단순한 업무는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왜 요 개념을 보조원 개념에 쓰고 있고 딴 데 안 쓰고 있는가? 보조원이 할 수 있는 이거, 모두 다 할 수 있는 이거하고 소속 개념에 들어있는 중개 업무하고 단순한 업무는 100% 내용이 다르니까 이걸 구분하십시오. 그런 취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중개 업무 내용은 일체 어디 들어가면 안 돼요. 중개 보조원 개념 중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럼 중개 업무는 중개업을 하는 게 중개 업무 아니겠어요? 그럼 중개업은 손님이 부동산 와서 어떤 계약? 중개 계약하고. 중개 계약은 다시 누구하고 누구 간 계약? 중개 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 간 계약이죠. 그럼 중개 계약 당사자는 소속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야. 소속은 중개 계약 당사자 아니, 중개 계약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소속도 할 수 있는 중개무 내용은 중개 계약했죠. 한 다음에 손님이 내놓은 물건이 있다 없다. 매도 임대인이 부동산 와서 내놓은 물건이 있죠.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중개 대상물 매도 임대인이 내놓은 대상물에는 정보가 전혀 없는 매수 중개 의뢰인, 임차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해서 계약을 중개해야 될 거 아니야? 하려면 자기가 확보한 물건은 대장이나 등기부처럼 각종 공적인 장부, 공부를 통해서 조사 확인하고 확인한 자료 가지고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자료 제시하고 설명해야 되겠죠. 설명들은 매수 임차인이 설명들은 조건이 마음에 들면 뭐 하자고? 계약합시다. 그러면 계약합시다 할 때 계약은 어디서 배우시고? 민법에서 배우시겠죠? 민법으로 치면 계약이 체결된다는 거야. 계약이 체결됐단 말은 공인중개사법으로 표현하게 되면 계약을 중개했죠. 계약을 중개해서 계약이 체결되었다 말은 중개가 완성되었다.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민법 표현. 중개가 완성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같은 말이에요. 그럼 중개가 완성돼서 계약이 체결되면 부동산에 손님 두 사람 앉혀놓고 써야 돼요. 뭘 써요? 매매 교환 매차 계약서인 거래 계약서 작성하죠. 작성해서 교부하고 확인 설명한 내용을 듣고 계약한 거죠. 계약 체결 후에 개업 공인중개사나 실장인 소속이 설명한 조건과 달라서 계약 체결 후에 손님에게 손해가 발생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러면 계약서 줄 때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이러합니다. 확인 설명한 내용이 이러합니다. 계약 체결 후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그대로 적어 드릴 테니까 조건이 설명한 내용과 달라서 손해가 발생되면 확인 설명서 근거로 해서 배상 청구하십시오라고 적어주는 게 확인 설명서예요. 그러면 소속이 할 수 있는 중개 업무는 뭐인가? 중개 계약은 소속과 관계없다고 그랬죠.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하는 것, 거래 계약서 작성하는 것, 확인 설명서 작성 요 세 가지를 뭐라 부른다? 중개 업무라 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현장 안내 일반 서무처럼 단순한 업무하고 중개 업무하고 같아야 달라요. 100% 다르죠. 그래서 이제 OX 해보세요. 요 내용 세 가지가 중개 업무다 알고 계시고 뭐가 빠지면 틀리고 붙이면 틀리는가. 자, 소속 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법인의 사원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는 제외한다. 이미 틀렸죠. 두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포함까지 나오고 포함했어요.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틀렸어요. 말한다 할 때는 중개 업무 수행 이게 빠지면 안 된다는 거야. 보조만 하는 게 아니고 직접 뭘 할 수도 있다고. 소속도 확인 설명할 수 있다 없다. 거래 계약서 작성할 수 있고 확인 설명 작성이 이 중개 업무 수행하는 게 빠지면 안 된다는 거야. 두 번째, 중개 보조원이라 하면 공인중개사로서 이미 틀렸죠. 중개 보조원이라 하면 공인중개사 아닌 자로서 소속되어 현장 안내 및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자. 현장 안내 및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자. X. 현장 안내 및 확인 설명 의무를 부담하는 자. 현장 안내 및 거래 계약서 작성하는 자. 현장 안내 및 확인 설명서 작성처럼 중개 업무 내용인 확인 설명이나 거래 계약서 확인 설명서 내용이 일체 들어가면 안 되고. 아시겠죠? 요게 용어의 정의에서 뭐라 하면 말한다 할 때 요소 파악이에요.
그 대충 읽으면 틀려요. 3, 4할 때 모의고사 보시라고 반드시 나오는 게 이 용어의 정의예요. 용어의 정의에 관한 기술이다. 틀린 거 옳은 거 할 때 일단 시험 문제니까 뭐라 하면 말한다 요 표현인가 해당한다 포함된다 볼 수 있는 요 표현을 구분해서 읽을 줄 아셔야 돼. 됐어요? 자 그럼 보세요. 여기는 이제 요소 파악은 됐어요 지금? 어려워요 지금? 쉬었다 할까요? 자, 한 개 연습해 봅시다. 왜 겁이 나지? 질문하는 게. 컨디션 괜찮아요? 좀 안 좋다. 몸이 안 좋고 폐렴 걸려가지고 병원에 댕기고 했어요. 지금 나았어요. 하여튼 어쨌든 몸은 안 좋게 돼 있어요. 몸은 안 좋게 돼 있어. 왜냐하면 욕심이 막 생기거든. 공부는 이렇게 지금 이제 뭐 방학 끝나면 이제 올해 공부하신 분 또 나오겠죠. 옆에 학원에 다니서 나오고 하면 경쟁이 막 돼. 경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평가는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짝꿍하고 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근데 옆에 짝꿍이 점수가 나와 내가 점수 안 나오면 스트레스 받아. 그래 머리가 빠진다는 거야. 제가 이렇게 군소리하는 이유가 질문 던지에 겁이 나가 지금 분위기 잡는 거예요 지금. 자 보세요. 보세요. 중개행위에는 에는 뭐라 하면 아니요 지금. 중개행위에는 대상물에 대하여 당사자 간 매매, 교환, 임대차 행위를 알선하는 것도 포함된다. 중개라 하면 할 때는 이게 다 들어가야 되죠. 중개 행위에는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당사자 간 매매, 교환, 임대차 행위를 알선하는 것도 포함된다, 해당한다. 맞죠? 중개 행위에는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당사자 간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도 포함된다, 해당한다. 이게 다 중개 행위 아니야. 쪼개서 낸다 그 말입니다. 더 쪼개면 중개는 토지에 대하여 당사자 간 매매 계약 알선도 포함된다. 임대차 계약도 포함된다. 쪼개서 낸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쪼개서 내버리면 이걸 놓쳐버려. 뭐라 하면 말한다 이 표현하고 해당한다 포함돼 벌써 이걸 같은 개념을 봐버리면 늘 틀리가 나와요. 중개라 하면 할 때는 법에 쓰고 요소가 다 들어가 있는 데 보셔야 되고 해당한다 포함된다 볼 수 있다 할 때는 아 쪼개서 내는구나. 요거 하고 보세요. 이게 잘 나와요. 이것도. 예. 소속 공인중개사라 하면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고용인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는 포함된다.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고용인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는 소속에 포함된다. 개업 공인중개사 가게에 있는 공인중개사가 누구요? 소속이지. 소속 공인중개사에는 법인의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 포함된다.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 포함된다. 됐죠?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소속된 공인중개사 누구요? 소속이죠.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도 소속에 포함된다.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자도 포함된다. 이렇게 낱개로 쪼개서 내버리면 원칙하고 이 변형을 구분 못하시면 늘 X하고 나와요. 왜 소속은 중개업무가 수행이 꼭 들어가야 되는데 왜 빠졌는데 왜 맞다 합니까? 그렇게 묻는다니까요. 뭐라 하면 말한다 할 때는 이게 다 들어가야 돼. 포함된다, 해당한다, 볼 수 있다 할 때는 낱개로 쪼개서 물어요. 용어의 정의는 꼭 익히시고 자 이제 보세요. 여기 아직 뭐 책은 제가 책을 11일 때 들으신 분은 책을 손 놓고 가만히 계실 게 아니고 그 위에 덮어서 다시 미출해요. 이 책이 나중에 5월 되면 안 쓴다고 이거는 민법 책만 남겨도 나머지 가면 필요 없어요. 책을 막 황칠해가 밑에 구멍이 뚫리도록 계속 체크해요. 체크하고 책이 뒤집어내면 그 페이지 구멍이 뚫리가 도저히 못 보겠다. 복수 한 페이지 해달라고 또 붙이고 그게 시험 공부예요. 자 보세요. 여기 중개 대상에 대해서는 중개 대상을 좀 더 5가지 배우시고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은 어디서 배웁니까?
민법에서 배우시겠죠? 중개 대상은 중개행위에는 매매 교환 임대차 행위 알선도 포함되고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 행위 알선도 중개에 포함되죠. 그럼 여기 그 밖의 권리는 뭐가 중개 대상에 대하여 어떤 권리가 중개 대상의 권리인가? 이건 따로 공부하실 게 아니고 여기서 다시요. 배우시는 6과목은 시험 과목이다 그랬죠. 자격을 취득해서 소장이 되거나 실장인 소속이 되어서 중개업을 할 때 서먹자 그것이 시험 과목이에요. 그러면 지금 배우시는 민법이란 과목은 1118개 전체 조문을 우리가 다 시험 공부하는 게 아니고 전체 1118개 조문 중에서 부동산인 이 중개 대상물 토지 건물에 대한 권리만 부동산에 관한 내용만 쏙 뽑아서 만든 게 민법책이에요 지금. 그 민법에서 여러 권리 배우시겠죠.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해서 쭉 배우신다고 그게 다 중개 대상 권리야. 과목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 모르시면 다 암기하셔야 되고 민법에서 배우시는 과목, 공시법에서 배우신 내용, 공법에서 배우신 내용은 다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알고 보셔야 돼. 여기는 민법에서 배우시는 각종 권리예요. 올해 시험 나왔던 게 점유권, 점유 나왔어. 민법에서 배우시는데 점유는 보세요. 도둑놈도 점유권을 가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만약에 볼펜을 지금 훔쳤어요. 제 지금 수중에 있죠. 지배하고 있는 사람은 저죠? 도둑놈이잖아요. 저한테 점유권이 있다고. 책상은 본인이 다 점유하고 계시죠? 점유권 가진다고. 점유 책상 앉을 때 누구 중개사 앉았어요? 없죠. 그러니까 민법에서 배우시는 권리는 다 원칙은 중개 대상이다 해놓고 공부를 해보시면 점유권이란 권리는 성질상 누구 중개 필요 없이 점유만 해버리면 지배만 해버리면 점유권이 성립되니까 중개 대상이 아니에요. 작년 30대 시험이에요. 나중에 민법에서 용익물권, 타인 소유 부동 사용 수익하는 용익물권 안에 지상권 배우신다고. 지상권 배우실 때 분묘기지권이라는 권리를 배워요. 타인 소유 토지 위에 토지 소유 찾아가서 부모님 몇 점 모시겠습니다. 모시게 승낙받고 부모 묘 모셨죠. 부모님 묘를 모실 수 있는 권리가 분묘기지권이에요. 분묘기지권은 다른 사람에게 매매할 수 있게 팔 수 있겠는가? 팔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조상을 모실 수 있는 권리는 매매가 안 돼요. 분묘가 있는 임야는 매매할 수 있어 없어요? 임야는 소유자는 지가 마음대로 팔 수 있지만 분묘 기지권 자체는 타인 토지 위에 조상을 모실 수 있는 권리는 조상을 모실 수 있는 종손이 종손지만 가지는 권리야. 이 권리는 팔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민법에서 배울 수 있는 권리는 중개 대상에 해놓고 예외로 점유권이나 분묘 기지권은 안 된다. 그렇게 예외로 뽑아내시면 돼. 그 대표적으로 여기 저당권입니다. 저당권. 저당권은 민법에서 배우신다. 당연히 배우시겠죠.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 알선하는 것도 중개 이단이다. 이다. 지상권 설정 계약. 올해 시험 나도 지역권 취득 성립을 중개하는 것도 알선하는 것도 중개 이다이다. 이다. 민법에서 배우시는 각종 권리는 중개 대상이고 대표적으로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 알선도 중개 포함이 된다. 이렇게 암기사항 아닙니다. 자 보시고 중개는 뭐가 있고 중개 대상물이 있고 부동산 찾아온 손님 이름이 뭐 거래 당사자는 민법 표현이고 중개 의뢰인이 있고 알선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중개가 되겠죠. 중개 대상물이 있고 손님이 있고 손님 간의 개입해서 계약을 알선해주는 중개인자 있으면 되죠. 중개의 요소에는 뭐가 필요 없다. 보수란 말이 들어가면 안 되고 계속 반복성은 뭐의 요소가 아니다. 중개 요소가 아니고 뭐의 요소이다. 중개업의 요소이다. 민법 배우시면 계약을 뭐라 부르는가? 법률행위라 불러요. 법률행위 하게 되면 단독행위, 합동행위, 계약 이게 법률행위야. 법률행위, 매매 계약이 대표적으로 계약이 법률행위다 생각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단독행위네 합동행위네 이건 민법에서 배우시지만 중개 대상 안에는 계약만 중개할 수 있어요. 단독행위나 합동행위는 중개 대상 아니에요. 자 그러면 중개는 계약을 직접 매매 계약을 직접 하는 겁니까? 계약을 알선하는 겁니까? 중개는 계약을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계약을 알선할 뿐이죠. 계약을 뭐라 부른다고 민법에서? 법률행위죠. 그럼 중개는 계약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니까 뭐가 아니고 법률행위가 아니고 사실행위라 불러요. 법률행위의 상대적인 개념이 사실행위야.
이거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는데 보세요. 이분하고 저하고 매매 계약한다 봐요. 매매 계약. 아파트 매매 계약 5억 원을 둘이 매매 계약 매도인 매수인 매매 계약한다 봐요. 그러면 매매 계약은 법률행위죠. 매매 계약 법률행위 한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매수인이 매매 대금 주고 아파트 소유권 취득하겠다 그 말이죠. 그럼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하면 민법에서 배우는 게 매수인은 나한테 대금 지급 의무가 있죠. 대금 다 주면 나한테 소유권 이전 청구해달라고 할 수 있죠. 대금 지급 의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권리 의무를 가질 목적이에요. 저는 매도인이면 매매 계약했다면 대금 달라고 할 수 있죠. 대금 지급 청구권을 가지만 돈 다 받으면 소유권 이전 의무 해줘야지. 권리 의무를 민법에서 법률 효과라 불러요. 매매 계약인 법률 행위하는 목적은 효과 발생을 의혹하는 게 법률 행위야.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매도 매수인 간에 중개하는 것은 중개에서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당사자에게 발생되는 권리 의무가 나한테 직접 발생돼요. 중개하는 사람이 직접 대금 지급 청구를 가져요. 중개는 나한테 직접 법률 효과 발생을 의혹하는 것, 권리 의무 발생을 의혹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 행위가 아니고 뭐라 그런다? 사실행위. 법률 행위에 뭐